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아직도 그 대표 경선 후보들 뭐 토론회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SBS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한테도 질문했죠.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제니까 8월 6일 이 순간이죠. 8월 6일 이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대표가 아닙니다. 8월 18일이 돼야 대표가 됐죠. 8월 18일. 아직 한 2주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그 발상의 기저에 내가 아직 또는 곧 민주당 대표다. 나는 민주당 대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민주당 대표가 된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하죠. 뭐 90.41%였고 지난주에는 이제 뭐 호남에서 일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85%가 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표가 원래 80% 조금 넘습니다. 근데 뭐 이건 80대 중반 뭐 정도 되는데 뭐 광주에서 뭐 83% 조금 넘고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버렸다고 할 수 있나요? 여전하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뭐 80%대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거기에 뭐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도권 이제 투표만 남겨놓고 권리당원 투표를 남겨놓고 이제 ARS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근데 그럴 만도 하다는 거와 실제 내가 뭐 대표가 거의 된 것인 양 착각하는 행동은 다르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2024년 8월 6일 현재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의상이 어떤 것인지 이른바 정체성 그게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아직도 민주당 대표 곧 민주당 대표 될 사람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민주당 대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이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지난 1일이죠. 8월 1일 이재명 후보가 본회의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나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저기 가서 더 좀 얘기합시다.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 데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입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 그 방의 주인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방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당 대표를 불러서 2시간 동안 회담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아니죠. 그런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대표실이든 원내대표실이든 무슨 방이든 내 맘대로 한다. 나는 민주당 대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실에 가서 다른 당 대표를 불러서 같이 회담을 합니까? 정말 자기네들 둘이 뭔가 밀담을 하거나 회담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의원회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회관에 자기 방도 있고 조국 대표 방도 있죠. 아니면 국회 귀빈식당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의원식당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원내대표실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조국 대표 불러서 회담했다. 자기가 대표라는 생각이 아니면 자기가 또 민주당의 오너라는 그 정체성 혼란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을 이재명 후보는 버젓이 지금 아무런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에는 여전히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탄압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 누구를 그렇게 탄압하고 있죠? 무슨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도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왜 민주당이 대표도 아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또는 이재명 대표 경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어야 될까? 또 만약에 그게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경선당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중지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계속 그냥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재명이 대표일 때나 대표 경선 후보일 때나 똑같다. 그 얘기는 아직도 이재명을 대표로 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여전히 이재명을 대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라는 데가 7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기소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이런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었는데도 여전히 대표인 것처럼 본인도 행사하고 대표 대우를 민주당도 하고 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또 여기에 있다. 이런 거고요. 뿐만 아니고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전국 당원대회, 전당대회라고 안 하고 전국 당원대회라고 합니다. 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죠. 우리가 약칭 전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가 7월 31일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재명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돈 얼마씩 주겠다는 거죠. 누구 돈으로 준다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 돈으로 주겠습니까? 자기가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렇게 해놓은 저수지에서 뽑아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 걷어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조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재원이 어디서 아니 누구든지 돈 준다고 하면 좋죠. 다만 그 돈을 어디서 뽑아서 줄 것이냐? 그게 합당하냐? 아니면 그 돈이 줄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재원 대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그 국민 1인당 기본 25만 원? 왜 25만 원만 줍니까? 1억 원씩 주지. 문제는 그 재원이 어디 있느냐? 지금 25만 원씩 주려고 하면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또 나라 빚을 얻어야 될 거요? 아니면 나라 빚을 얻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13조 원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다른 곳에 13조 원이 펑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채우죠? 결국은 또 대기업들 옥주에서 채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대기업들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인 거는 틀림없죠. 아마 그거 이재명 대표도 인정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기본사회를 아예 당 강령에 기본사회 추구라는 식으로 문구로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 한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그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그 준비위원회입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각 후보 간 그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민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미 이재명 대표 경선 후보의 차기 대권 준비, 대권 플랜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그 현상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당대회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만들기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럼 이 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도 자기가 여전히 대표인 양 행세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표 대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8월 18일 전당대회는 뭐 하라 하느냐? 결국 이 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당 이거를 본인도 증명하고 있고 민주당도 추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당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9월, 10월, 11월 초 정도까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서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당이 또는 중도층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위상이 동요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걸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만 저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심이나 혐의 단계와 실제 법원에서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1심이지만 그게 선고가 이루어진 거하고는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 뭐 핵심 지지층이야 뭐 동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도층은 크게 동요할 것이다. 그걸 이재명 후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보다 더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오너 이 오너십을 확고히 해두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당에서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재명 이런 것들을 다 공감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당은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이 그 각종 증거들이 지금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